9988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이재명 정부 중소기업 정책에 만족 70%. 중소기업 R&D 예산 복원 등 혁신 지원이 가장 잘한 정책 중소기업 중앙회.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정우일 소장님을 모셔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988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웰스기업 연구소 정우일 소장입니다. 자, 2025년이 이제 진짜 끝이 났습니다. 2025년 남은 한 10일간의 시간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소중하게 쓰셨으면 좋겠고요. 자, 2025년을 돌아보면서 과연 이재명 정부가 중소기업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할게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지난 일주일 전에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정부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리고 뭘 더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리고 중소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게 필요하냐, 이런 설문조사인데요. 놀라운 것이 한 가지 발견이 됐습니다. 중소기업 10곳 중에 7곳이 이재명 정부 중소기업 정책에 만족한다는 내용인데요. 가장 잘한 정책은 중소기업 R&D 예산 복원 및 혁신 등에 대한 지원이 58.3%입니다. 자, 이걸 보시게 되면 다소 만족이 62%, 매우 만족이 11.6%, 그러면 매우 만족을 하게 되면 약 73.6%의 퍼센트를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 했던 정책들은 바로 중소기업 R&D 예산을 복원하고 그다음에 AI 전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미국과의 이제 관세 문제가 되게 이슈였고 지금도 진행이 되는 이슈긴 한데 여기에 대한 피해에 대응하는 이 자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적게 이루어졌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소수 의견으로는 상생 금융지수 법제화 등 금융 환경이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창업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고, 납품 대금 연동 대상 확대 및 상생 협력 강화, 그다음에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근데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70%가 넘어가는 만족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보다도 훨씬 더 상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괜찮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6년을 맞이한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어떤 애로사항과 어떤 정책을 희망을 할까요? 2026년 기업 경영의 애로사항을 예상되는 것들을 한번 무작위로 설문을 받았습니다. 자, 환율이 가장 큰 문제죠. 지금 유로는 살벌합니다. 자, 이런 문제들. 그래서 환율이 좀 이렇게 됐어. 원자재나 물류비 부담이 엄청나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애로사항에 항상 나오는 건데 인건비 상승이죠. 자, 그 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인건비가 올라가고 뭐라더라도 사실 채용할 수 있는 사람 풀이 많으면 괜찮을 텐데 희한하게 지금 중소기업 인력난은 더 확대가 됐죠. 아무래도 청년들이 그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조소라는 의미로 중소기업을 좀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돈을 쓰고 싶어도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도한 규제를 좀 풀어달라. 노동이나 환경, 안전 이런 것들도 24.1%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건 되게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금융비용 부담입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예전에 비해서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높은 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금융비용 역시도 이제 부담이 되는 것. 그래서 금융비용에 대한 것들, 그간의 고관세, 수출 환경이 악화된 것들, 그다음에 중국 이커머스의 저가 공습, 이런 것들이 좀 경영 애로사항이라고 예상하는 대표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2026년 정부에서 아래 정책을 진행해 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우선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융 및 세금 부담 완화입니다. 자, 사실은
올해 이제 세제 개편안이 이제 조만간 통과가 되겠죠. 그러면 고용에 따른 세액 감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조건이 바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에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은행 문턱이 높고 이자 비용 부담이 좀 있다 보니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동정책을 이 획일화된 주 50시간이 아니라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내용인 게, 사실은 인력풀이 많으면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채용할 수 있는 풀이 많다고 한다면 뭐 대체근무나 이런 것들로 가능한 합니다만, 그래서 원하는 대로 뭐 근무 시간, 근로 시간 이것들 되게 잘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속된 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 기피한 업종들 가면 전부 다 직원들이 외국인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에서 과연 이게 52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일할 사람이 없는데, 이런 거겠죠. 그러다 보니 인력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외국 인력을 좀 더 유입시켜 주거나, 아니면 청년들을 채용을 했을 때 대기업 수준은 못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출 수 있는 그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기본이죠. 환율이나 이런 게 좀 안정이 돼서 좀 변동이, 그래 비싼 건 비싼 건데 사실 얘가 계속 변하는 변동성이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도 안정화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AI 전환을 지원을 강화해 달라. 뭐 이런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떠신지요? 2026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 애로라든가 아니면 경영에서 현안들, 특히 이제 은행에 대한 금융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고민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2025년 이제 곧 시작이 될 결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결산이나 그다음에 기업의 외형을 좋게 하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일에 언제든지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기업의 상황에 맞춰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가오는 2026년 좋은 계획을 세우길 기원하면서 2025년 CEO 리포트 여기서 최종 마무리하겠습니다.